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한 미국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디즈니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즈니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매출액은 이번에 18.53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6%라는 좋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만, 디즈니가 1.2%의 차이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18.77빌리언 달러를 만족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어땠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은 디즈니에 대해서 0.5달러 정도의 EPS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0.38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대비해서 이렇게 23.4%나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입자의 성장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2021년 3분기 118.1밀리언의 가입자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60%라는 성장률은 매우 훌륭한 실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125밀리언의 가입자 수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디즈니는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당일날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디즈니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으니 부서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의 비즈니스 섹터 중에 하나인 스트리밍 서비스 쪽은 2021년 9월 21일 날 CEO가 힌트를 줬던 대로 2021년 3분기 디즈니 플러스는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2021년 2분기에 116밀리언의 가입자를 보였는데, 이번 2021년 3분기에 낮은 한 자릿수인 2.1밀리언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118.1밀리언의 가입자를 보여준 것이죠. 물론 CEO가 힌트를 준 한 자리 숫자의 가입자 성장세는 장기적인 전망이 아닌 단기적인 전망이며 2010년 3분기 가입자인 73.7밀리언보다 자그마치 60%나 성장해 주었기에 그렇게 아쉬운 가입자 실적을 보여주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11년 11월 12일 뉴스에 따르면 이번 달에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과 타이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인데요.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 디즈니 플러스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SPN 플러스 그리고 훌루 또한 볼 필요가 있는데요. ESPN 플러스의 경우는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66%나 성장을 해주었고요. 훌루의 경우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20% 성장해주면서 괜찮은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디즈니의 다른 비즈니스 섹터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Parks and Experience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 도메스틱 쪽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70%나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2020년 10월 달에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은 그렇게 큰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여기 이렇게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 쪽에서 각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주었고요. 이제는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는 앞으로 한국과 타이완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디즈니, 스타워즈, 마블, 내셔널 지오그래픽, 픽사 등과 같은 메이저 브랜드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스트리밍 및 보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ESPN으로 하여금 비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with 코로나와 함께 디즈니 테마파크는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록 디즈니 플러스가 역사적으로 가장 느린 가입자 성장률을 갱신했지만 여전히 디즈니는 괜찮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디즈니의 실적과 밝은 미래 전망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전망들이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디즈니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CF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약 2개월 전에 디즈니에 대한 DCF 밸류에이션을 수행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산출해낸 디즈니의 적정주가는 107.56달러로 한때 180.14달러였던 디즈니는 굉장히 고평가였습니다. 이번 2021년 3분기 실적과 이에 따른 애널리스트의 매출액 예상치를 재반영해서 디즈니의 DCF 밸류에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미래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잡고요. 7.5%의 할인율을 잡았으며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과 부채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디즈니가 영원히 평균적으로 약 2.5% 정도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하에서 디즈니의 적정가는 108.89달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디즈니가 영원히 성장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5%를 잡은 이유는, 만약 2.5% 이상을 잡아버리면은 언젠가는 미국이란 나라보다 디즈니가 더 커지기 때문에 2.5%를 잡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디즈니를 대상으로 해서 DCF 밸류션을 했었을 때가 $180였는데 주가가 오랜 행보 끝에 더 하락하여 $159까지 이렇게 하락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즈니는 제 기준에서 고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DCF 밸류에이션은 제가 가능한 보수적으로 측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디즈니를 평소에 투자하고 싶으셨다면 $108를 투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되 분할 매수를 감안하시어 주가가 5%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면서 나가신다면 길게 장투했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보았으니 이제는 PE 멀티플을 통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디즈니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이렇게 62.29로 앞으로 2023년까지 디즈니가 보여줄 성장률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디즈니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즈니가 60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높은 성장률 때문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디즈니는 평균 22.4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2%라는 성장률 또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60 이상의 멀티플을 인정받을 만한 성장률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여기에서도 적정 주가가 110.67달러라고 가리키듯이 제 DCF 밸류에이션의 적정 주가인 $108 근처에 와준다면은 그때 저는 기쁘게 디즈니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놀이공원, ESPN, 훌루 등 훌륭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은 여전히 디즈니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디즈니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 전혀 아니기에 만약 매력적인 가격까지 주가가 하락해준다면은 저는 그때 매수를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